한때는 말이죠. 일본이 세계의 반도체 시장을 그냥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자존심이자 국가적인 희망이었던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름은 엘피다 메모리. 오늘은 국가의 야망과 한 천재 경영자의 꿈이 어떻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는지 그 비극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2년 2월 27일 상상해보세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도쿄 증권거래소 기자회견장. 엘피다의 CEO 사카모토 유키오가 담담하지만 아마도 떨리는 목소리로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이 한마디는요, 그냥 우리 회사 망했습니다 하는 파산 선고가 아니었어요. 일본 반도체 시대의 그 화려했던 막이 내린다는 사실상의 종언을 고하는 신호탄이었죠. 당시 엘피다가 짊어진 빚이 무려 4,480억 엔.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조 5천억 원이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일본 제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으로 기록됐습니다. 아니 대체 일본의 국가대표, 소위 히노마루 반도체라고 불리던 이 회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가게 된 걸까요? 자,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몰락의 전말을 바로 이런 순서로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 겁니다. 먼저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순간, 그러니까 클라이맥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전체를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렸던 2012년의 바로 그날, 도쿄 증권거래소의 풍경으로 돌아가 보죠. 이날 엘피다의 파산 신청은 정말이지 기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얼마나 갑작스러웠냐면 심지어 주거래 은행들조차도 당일에야 소식을 통보받았을 정도였으니까요. 산업계는 물론이고 일본 사회 전체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죠. 일본 기술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한가운데에는요,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한때 엘피다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냈던 영웅, 바로 사카모토 유키오라는 인물입니다. 사카모토 유키오. 이 사람은 업계에서 이단아로 불렸습니다. 이력을 보면요, 체육대학을 나와서 반도체 공장 창고 관리직으로 커리어를 시작했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미국 본사 임원까지 올라갔으니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2002년에 NEC와 히타치의 디름 사업부를 합쳐서 만들긴 했는데 이 형 방향을 못 잡고 헤매던 엘피다를 구할 유일한 해결사로 화려하게 등판합니다. 그리고 그의 방식은요, 즉각적으로 통했습니다. 오자마자 낡은 관행들을 다 부수고 스피드 경영을 도입했죠. 델, 소니, 인텔 같은 전 세계 거대 기업들과의 계약을 연이어 따내면서 엘피다를 단숨에 세계 3위의 디램 강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때가 바로 엘피다의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공 스토리가 그렇듯이 영광의 정점에서 위기는 항상 소리 없이 찾아오잖아요. 그것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아주 거대한 폭풍의 형태로 말이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외부 충격이 얼마나 무섭게 그리고 연쇄적으로 닥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로 디램 수요가 그냥 증발해버렸고요. 일본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겨우 숨통을 트나 싶었는데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과 사상 최악의 엔고 현상이 덮치면서 엘피다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카모토 사장이 회사를 살리려고 이렇게 필사적으로 뛰어다니는 동안 사실 무대 뒤에서는 엘피다의 운명을 결정할 또 다른 싸움이 아주 비밀스럽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사카모토는 외부 자본을 어떻게든 끌어와서 회사를 살리려는 플랜 A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시각에 일본 정부 관료들은 엘피다를 아예 법정 관리에 넣어서 정부 주도로 재편하려는 플랜 B를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동상이몽이었던 겁니다. 정부의 압박은 생각보다 훨씬 노골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발언은요, 파산 3개월 전에 경제산업성 관료가 엘피다의 재무임원을 따로 불러서 법정 관리를 종용했던 실제 대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파산 발표가 나기 훨씬 전부터 정부는 이미 엘피다의 운명을 결정지어 놓고 있었던 셈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엘피다가 왜 실패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을 절반만 이해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똑같은 폭풍 속에서 엘피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어떻게 살아남아서 결국 최강자가 되었을까요? 여기서부터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면서 움츠러들던 그 시간. 생존에 급급했던 엘피다와는 달리 삼성은 이 위기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표 하나가 사실 모든 걸 말해줍니다. 삼성은 위기를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자와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다시 없을 기회로 본 거죠. 당시 재무임원들은 당연히 극심하게 반대했지만 이건희 회장이 지금이야말로 투자할 때라면서 R&D와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밀어붙였다고 하죠. 바로 이 결정이 다음 시대의 승자를 갈랐습니다. 결국 승패는 단 하나의 실수가 아니라 위기를 대하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 겁니다. 엘피다가 PC 시장이라는 익숙한 곳에 갇혀있는 동안 삼성은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대륙으로 과감히 떠났죠. 또 일본 정부의 지원이 말 그대로 응급처치에 그친 반면에 한국은 정부와 금융권이 이건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는 명확한 공감대 아래 삼성을 든든하게 뒷받침했습니다. 이렇게 엘피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단순한 끝이 아니었어요. 엘피다의 유령이라는 말이 지금도 일본 산업계를 맴돌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바로 그 엘피다의 유령에 대한 일본의 대답이 바로 이 라피더스라는 회사입니다. 2022년 일본의 굵직한 8개 기업이 힘을 합쳐서 설립했는데요. 제2의 엘피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과거의 실패를 절대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 라피더스에 쏟아붓기로 약속한 돈이 약 2조 9천억 엔, 우리 돈으로 25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건 과거 엘피다에게 해줬던 단기 연명자금 지원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산업에 명운을 건 전략적 투자라는 걸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반도체 패권을 두고 또 다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은, 그리고 우리는 불황이 두렵다는 이유로 투자를 멈추고 미래를 포기했던 엘피다의 교훈을 정말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과거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의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